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시작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경기 민감주 중심의 다우존스와 대형주의주의 S&P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현재 0.3% 상승 중이고요. S&P 500 지수는 0.17%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여전히 하락권에서 움직이면서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일 예정된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양국 간에 쌓여있는 이 긴장감이 해소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선물 전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장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좀 멋있는 수트를 쫙 이렇게 차려입고 매도 사인처럼 파랗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네, 살이 쪄갖고 새로 샀습니다. 새로 사셨어요? 네, 새로 저는 지금 처음 모습이 있습니다. 훨씬 네. 보기 좋은데요? 네, 네. 오늘 제가 사실 요새 최근에 이제 정장을 많이 못 입었어요. 이제 맞춤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 네. 이제 정장을 새로 입었는데 딱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하듯이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그리고 좋은 시향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넘버원 오늘 보답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오늘 인사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자, 증시가 지금 하락 요소를 좀 떨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해외 선물 이제 미증시 기준 나스닥으로 봤을 때 증시가 지속적인 하락을 3일 연속으로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일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증시가 4월 들어서 상승한 대비해 갖고 조정을 겪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은 오늘 정확하게 진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 가장 걱정하신 게 이 공화당의 태클이었는데 정말 딱 그런 이슈가 터졌더라고요. 저는 이수연 앵커님이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런가요? 기억을 하시네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해왕 정말 마스터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공화당의 태클이 올 경우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확히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한 네. 진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우리 해왕 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23시간 동안 돌아가는 선물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로 나스닥 상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이거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이 지수, 오늘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팬데믹 이슈 때문에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발표가 돼서 넷플릭스가 10% 이상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점들이 나스닥의 조정을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니 나스닥 상승 전환 성공했습니다. 0.06% 상승해서 13,803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나스닥은 지금 13,800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띄어져 있는 차트 보시면 네, 지금 개장을 하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의 뷰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나스닥 매도 뷰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느 자리 값에서 매도 들어가 볼까요? 네, 간단하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15포인트 한번 좀 집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3,815포인트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저점 바닥 구성한 게 13,700라인에서 13,800라인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인데 다 왔어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이시죠? 오. 다 왔습니다. 여기 저항선 잘 봐야 돼요. 이 시황은 좀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이 시황은. 지금 이틀 연속이죠. 네, 여러분들. 이틀 연속 매도세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어디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냐? 13,600포인트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13,600포인트. 네. 자, 원래 제가 당초에 사실 이제 13,700포인트 지지층을 좀 잘 보려고 했는데, 네네.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일단 오늘 13,815포인트, 손절 라인 딱 10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반등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늘 하락 국면에 대한 랠리는 다소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네. 이 라인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도 진입가는 13,815포인트 제시해 주셨고요. 자, 손절 라인은 10포인트 이상인 13,825선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하락 국면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13,60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8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지금 혹시 조금 전에 차트가 300틱 차트였나요? 네, 300틱 네. 차트 기준입니다. 300틱으로 혹시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흔히 쉽게 좀 설명하는데 네. 이제 분봉 차트는 시간상 개념이죠. 그렇죠. 시간상 개념. 근데 네. 틱 차트라는 구성은 이제 거래량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틱 차트고 이제 분봉상에서는 이제 시간상 개념이지만 틱 차트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지금 이제 분봉 차트입니다, 이게. 근데 틱 차트는 거래량의 개념이에요. 이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 봉을 만들면요. 이 한 봉 기준이요. 300개 거래가 완성되면 한 봉이 완성이 됩니다. 이 개념이에요. 틱 차트는. 근데 300틱 차트는 데일리 차트 구성 중에 제가 가장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트레이더들마다. 60틱 보시는 분도 있고 120틱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300틱을 보고 만약에 600틱으로 늘린다면은 더 큰 추세적인 부분, 손절과 익절에 대한 더 확대 부분을 보겠다는 뜻이겠죠. 근데 거래량에 대한 개념을 보는 이유는 해외 선물 이제 거시적인 경제를 볼 때는 주식하고 조금 달라요. 시간 싸움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나 보다 움직이는 파동으로 거래량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차트 대응이 더 유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 네. 만약에 이제 중장기에 대한 관점을 볼 때는 전 60분봉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보시는 차트가 다른 거죠. 그죠. 네. 이제 데일리 기준 하에는 T차트가 저는 더 맞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관점으로 매도를 주셨으니까 300틱 차트를 사용을 해주신 건데, 자, 13,815포인트에 대한 매도 뷰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전략을 주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전일 네. 나왔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쵸. 전일 나왔던 내용보다 사실 이제 해선물 넘버원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4월 초에 올랐던 증시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지금 매도 분에 대한 조정을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선. 자, 간단하게 수연 앵커랑 좀 대화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다 받아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자신이 없는데 일단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증시 신고점 갱신 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시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자, 3월 말까지 주춤거리다가 3월 31일에 나왔던 4월 1일에 나왔던 내용이 정확히 뭐였죠? 앵커님.
4월 1일 날 미국의 부양책 발표죠. 그죠. 추진하겠다. 그죠? 계획안을 발표했죠. 정확하죠. 네. 역시 해외선물 넘버원 앵커님답고 오늘 왜 기억을 이러시죠? 하시네. 네, 기억을 하는 게 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이때 13,050포인트 돌파하면은 엄청난 강세가 일으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네. 이때 나온 상황이 두 개였죠. 인프라 2조 달러에 대한 계획성. 바이든 정부에서 말했었던 거는 계획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발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획안을 왜냐? 발표했다. 나중에 한번 공화당이 한번 태클 걸리면은 조정안 들어가기 때문에 확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 엄청 강조했어요. 네. 법인세 인상 의미 없다고 얘기 드렸어요. 왜냐? 과거 미국이 7차례 인상했던 과정이 증시의 하락 요소를 일으킨 적은 드뭅니다.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외 경제 관련, 투자 관련, 이제 부양 관련해 갖고 직접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게 시장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였죠. 지금 바이든 정권은요, 네.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높아요. 그리고 저는 한다고 봐요. 제 주관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건 하는 거예요. 왜냐? 블루 웨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라인업이 다 짜져 있거든요. 근데 당초 2조 달러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과정이 뭐냐? 10월 전까지 민주당과 당이 합의를 해서 입법화 시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면 이거는 발표 뜨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관점은 지금 뭘까요? 야, 블루웨이브 완성돼 있잖아. 한다는 겁니다. 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제 조정세로 세게 들어가는 장은 이 2조 달러에 대한 규모가 살짝 태클 걸렸을 때요. 공화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번은 걸고 넘어지지. 왜냐? 작년에도 그래 왔으니까. 과정이에요. 하나의. 자, 작년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9월입니다. 여러분들. 실업수당 가지고 공화당 태클 걸자마자 하락장 이어졌어요. 다시 합의점을 찾으니까 상승 갔다 한 번 더 걸렸어요. 그때 펠로시 의원이 합의점을 다시 연출하고서 12월에 실업급여 수당 다 오니까 부랴부랴 합의 보고 패스해버렸죠. 상승 랠리 이어집니다. 지금 최고 중요한 이슈는요. 법인세 관련해서 나와도 무시해도 되고요. 어닝 시즌 관련 나와서도 실적 관련해서 무시해도 됩니다. 공화당이 어떤 가능성을 두고 민주당이 어떤 협의를 거치냐에 따라 증시의 오르락 내리락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 자체가 달라요. 원화로 따졌을 때 2,000조가 넘습니다. 이번 재정정책은. 2,000조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가진 지금 정부에서 가진 자산이요. 오늘 기준으로 1조 달러가 안 돼요. 1조 달러가. 그럼 그만큼의 또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죠. 국제 발행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자, 그러면은 좀 이따 그거는 이제 금과 관련해서 연결을 하고 앞으로 증시에 대한 상승과 조정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마찰과 합의점에 따라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네. 시장 단순하게 봐야 돼요. 포커스 이제껏 잊으세요. 공화당 관련해서 주말에 태클 걸리자마자 하락장 이어집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어닝 시즌 발표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영향 받을까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기사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바이든 2조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타협할 준비. 1조 달러 축소 전망도. 지금 시장이 상승했었던 건 이유는 뭐예요? 2조 달러인데 1조 달러 축소에 대한 가능성만 제시되더라도 조정안이 들어가 버려요. 이 주된 1조 달러에 대한 강한 주장은 공화당입니다. 그렇죠. 공화당이에요. 왜냐? 순순히 갈 수는 없겠죠. 한 번은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게 그 조정이에요. 자, 다음 차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자, 그러면은 60분봉 구조상 자,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이거 빅쇼트 아닌가요? 네, 절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어디서 지지받을까예요? 어디서 지지받을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일단 1차로 라인업 구성되어 있는 게 잠시만요.
13,600라인입니다. 13,600라인.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13,600까지 열려 있다. 네, 13,600라인까지는 한 번 더 하락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히 높다는 겁니다. 채널 구성상 봤을 때 지금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13,600라인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이어질 때는 그 다음 마디가부터 추세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 구성상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강하게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효과를 맛보겠다. 그럼 13,600에 대한 지지 포인트 딱 봐버리고 그 다음부터 지지 확인하면 매수세 강하게 들이대야 돼요. 강하게. 그럼 수익을 맛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주에 13,800 라인 보자고 했죠. 단기 매수로 간다고. 13,800 지지 봤죠. 그리고 제가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거 만약 들고 계신 분들 노란톡에 설명드렸습니다. 무조건 청산하셔야 된다고. 고점에 대한 레벨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네. 지금부터는 매수세 올라도 단타 랠리다. 내 시황 터졌어요. 1조 달러 규모. 그럼 다음 지지자를 찾아야지. 그 다음 자리가 13,600 라인입니다. 다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최상단은 어디까지냐? 14,900까지 보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14,900까지. 15,000까지 보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13,000포인트에서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14,000포인트 기록했잖아요. 네. 금방 반 왔어요. 야, 15,000 어떻게 봐요? 15,000까지 간다고요? 반 왔네요. 이거예요. 고세 2주 사이에 반 왔네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증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려면은 정확하게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코스피 지수도 똑같습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은요, 코스피 기준 하에 대형주 위주입니다. 대형주 위주. 이제 코스닥주나 사실 이제 개별 시황이 뜨는 종목 자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거시적 시황이 뒤따르면요, 외인 수급이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요. 수익 낼 수 있어요. 증시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망이 밝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일단은 상한선에서 14,900 라인까지는 봐야 된다. 이게 제 키포인트고요. 자, 지금 지지 포인트로 내릴 수 있는 건 13,600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 오늘 그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사인은 데일리 구성으로 매도. 내일 13,600에 대한 지지 포인트가 확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뀝니다. 매수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봉 보고서 기억할게요.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 차트예요. 정말 가파르네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하면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돈 풀어서예요. 돈 풀어서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돈이 풀리면요, 위험 자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금융 규제는요, 지금 금리, 제로금리 인하에 통화 정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한 수치값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예탁 자산 기준 상대성으로 위험 자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지금 증시 자체가 오른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돈을 막 풀어요. 근데 또 푼대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저금리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자 소득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자금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뭐 정보도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니까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죠. 라고 계속 보고 오를 계신 수밖에 거죠. 없어요. 네. 상황이.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막는 네. 게 뭐냐? 음. 뭘 것 같아요? 이건 오늘 앵커님한테 좀 방금 말씀하신 뭐 공화당의 태클. 아니죠. 유동성을 막는 것. 네, 자산 축소, 자산 매입 축소. 그죠. 이제 네. 출구 전략이죠. 쉽게 얘기하면 네. 긴축 정책, 출구 전략. 자, 긴축 정책이라고 하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긴축 정책이 뭐냐? 돈을 푸는 걸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완화의 도망가는 반대죠. 거예요. 네. 야, 우리 이제 탈출하자 하고서 출구를 찾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편하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죠. 기억하기. 출구 전략. 출구 근데 전략. 그 출구 전략에 대한 시작이 테이퍼링이에요.
아, 근데 맞아요. 이번에 네. 그게 나와요. 6월에 잭슨홀 회의가 있어요. 잭슨홀 미팅. 네. 그 회의에서 이거에 대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요. 네. 3월까지는 그래도 연준이 아주 완강하게 테이퍼링을 안 하겠다고 유지했는데 6월부터는 조금씩 이 그게 자산 매입 언급이죠. 축소를? 그 가능성에 아. 대해서. 이제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 채권 매입 축소를 진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할 수 없어요. 잭슨 그쵸. 회의에서. 다만 우리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적정 물가도 했고 네. 고용 수치도 내가 언급했던 그 고용 수치 값에 이제 도달할 범위에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하고 있다. 어. 이런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언급만 해도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왜 출구 전략이 나오면은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냐 증시에 네. 단순합니다.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어. 그 순간부터는 그 하나의 언급만 그러면은 증시는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출구 전략 하나가. 어.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부양에 대한 시장인데 반대 급부적인 행동을 연준에서 언급만 하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네요. 이런 거 네.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럼 6월 안에 14,900 도달하고 그때부터 조정세가 나올 수 있게 뭔가 이 차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오. 만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네. 시황을 전 먼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네, 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네. 증시가 신고점을 계속 갱신한다고 봤었던 이유 자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요?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네. 3월에 증시가 급부상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10,000포인트를 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4,000을 도달했네요. 그렇죠. 막 만수닥이다 그죠. 이랬던 때가 없고. 근데요, 네.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증시를 보실 때 네. 기업 실적이 좋으면 증시가 오르나요? 맞죠. 원칙상 그래요. 원칙상. 근데 지금은 변수에 대한 시장이에요. 돈을 얼마나 자금이 증시로 몰리냐에 따라 시장이 변수가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기업 실적에 대한 어닝 시즌 자체는 의미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올해는. 시장을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나스닥이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코스피예요. 종목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에 대한 섹터별 시황, 바이드 섹터를 보고, 그죠? IT, 서비스업 섹터를 보고 그 섹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도 돈을 얼마냐 푸냐 주냐에 따라 증시에 대한 흐름도가 변경될까라는 건 이미 3월, 작년 3월, 6월, 9월, 12월 계속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블루웨이브 완성하고 인프라 정책까지 계획 발표 떠버리는데 그죠? 2조 달러를 2,000조 역대급이에요. 예전에 앵커님이 얘기하셨죠. 한 네. 세기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정책이라고. 그 외신에도 나왔었어요. 세기. 우리가 맞습니다. 평생 네. 살면서 한번 볼까 말까 한 정책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증시의 상승세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순 조정이 일어나는 건 공화당에 대한 태클과 그 가능성에 대한 시사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늘에 대한 평가예요. 이번 네. 한 주 평가. 그러면 13,600에 대한 지지 포인트 재확인하고 네. 재매수 관점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아요. 아직은 네. 더 오른다. 이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나스닥 지수가 오늘 13,600까지 조정이 안 오더라도 이번 주에 600 선을 좀 기다리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해서는 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을 그거 위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13,600 안 오면요. 매수 안 봐도 돼요. 지지 확인하고 그다음 들이대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13,815포인트에서 매도비를 주셨고 지지선은 13,600포인트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부가 푼 유동성 때문이었는데 곧 이 유동성에 대한 태클이 걸리거나 좀 조정세가 이어진다면 바로 이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연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서는 이 공화당의 부양책 태클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만약에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언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증시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골드를 함께 알아볼게요. 자,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와 국채 금리가 약화되면서 이 골드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지금 귀금속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구리를 살펴봤을 때도 구리가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현재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1.5를 머무르고 있는데 오늘도 한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1.55%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골드 시세 함께 확인하시죠. 네, 골드는 현재 0.85% 상승해서 1,79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어제는 좀 지지부진했던 골드의 흐름이 오늘은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역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드 뷰 바로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어제 아토마스터도 골드는 매도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골드가 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땐 5일선 타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네. 저항이 일단은 고점이 부딪혔어요. 오늘 고점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런가요? 네, 오늘 그럼 고점이 고점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들이대야 되는데 네네. 지금 고점에 대한 위치값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죠. 지금 고점에 대한 위치값이 여러분들 1798.4입니다. 1798.4. 네. 근데 지금 이 자리가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최근 하락 랠리에 대한 고점 자리예요. 고점 자리. 다시 재매도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 포인트. 네. 손절은 정확하게 고점 포인트로 지고 지금 매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간단합니다. 포인트 1795.0. 네. 손절은 고점 1798.4니까 손절 딱 30틱만 주십시오. 네. 95.0. 1795.0 손절 30틱입니다. 네. 이 정도 여유분 잡고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골드 1,795달러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그보다 30틱 위인 1,798달러를 외쳐주셨습니다. 1,798.4달러가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1,795에서 매도 진입한다면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자꾸 버텨보세요. 언제까지요? 그냥 그냥 내려갈 쭉이요. 때까지?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손절 30틱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단기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다만 손절 나가면은 정확하게 손절 처리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시장 차트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금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어떤 사실 최근에 얘기죠?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변수? 이거는 진짜 알 수 없는 변수인데 네. 이거 전일 아토마스터님께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본이 국채를 북클로징에 있기 때문에 북클로징에 도달해서 네. 갑작스럽게 국채를 마구 매입했어요. 최근에 이번 한 주에.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고 네. 중국 측에서 미국의 채권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는 이슈는 제가 봤거든요. 일본 측에서 국채를 많이 사들였어요. 일본도 그렇구나. 네, 일본 측에서. 네. 왜냐하면 회계에 대한 마감이기 때문에 그 네. 북클로징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저는 좀 시청자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끌어올리는 게 제 역할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자꾸 국채 얘기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야. 전 그렇지 않을까요? 국채는 골드와 너무 지금 밀접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걸 이해 오늘 좀 그럼 아쉬운 또 거예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네. 왼쪽이요. 자, 왼쪽이 금 차트예요. 보이시죠? 이걸 좀 축소를 해볼게요. 제가 비교를 정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자, 21년도 차트만 딱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차트만. 자, 왼쪽이 금 차트고 오른쪽이 10년물 국채 차트예요. 방향성이 같습니다. 보이시죠? 자, 10년물 국채는 국채라는 거 자체를 좀 다시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국가가 발행한 채권. 무슨 뜻이냐? 굉장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미국이 부도나면은 회수 못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해야 돼요. 기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 국채는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가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달러가 안전 자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달러가 안전 자산일까요? 여러분, 달러 지금 계속 찍어내는데 그걸 안전 자산에 칭할 수 있을까요? 달러는요, 투자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달러가 안전하죠. 달러는 투자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투자 관점에서 저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종이는요, 한낱 지폐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금이 안전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와 금값은요, 변동률 자체가 방향성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10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고,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10년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비례해서 얘기를 하면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금값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간단하죠? 네. 자, 근데 최근에 이번 한 주에 있었던 내용이 변수예요. 10년 국채를 일본 측에서 북클로징에 가까워서 마구잡이로 사들였다. 수요가 증폭을 한 거예요. 그럼 금리는 어떻게 돼요? 10년물 금리는? 국채 수요가 늘었다. 이러면 금리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금리는. 그래서 미 국채가 추가적인 안정화를 기여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아시아에서 계속 사들이다 보니까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변수가 좀 발생을 한 거죠. 우리 해양 마스터께서는 1.6% 밑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레인지가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일본 측에서 수요 국채가 급등하면서 북클로징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대변수가 생긴 거예요. 과감하게 지금은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장이었어야 돼요. 손절 걷어치우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이제 금에 대한 고점 평가 구간이 도달을 했습니다. 미증시도 오르고 금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대변수가 발생하면서 증시는 제 말대로 그대로 올랐고 금은 오히려 손절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변수예요. 변수.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지난 3월 말경 회계연도 마감을 앞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북클로징의 목적으로, 이게 북클로징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회계 마감을 앞두고 회계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를 마구 사들인 겁니다. 국채를 매도했다 다시 사들이는 과정에서 미 국채 금리가 변동성이 확대된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쇼커버링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금리 하락폭이 커졌다. 그래서 금이 올랐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거는요. 이미 지난 시황이 되겠죠? 그죠? 회계연도, 북클로징 이제 끝난 거고. 그죠? 다시 레인지 구성 들어갈 건데 오히려 고점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해요. 자, 국채 한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좀 바꿀게요. 자, 다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미 국채 금리가 1.5714%예요.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건 뭐였죠? 1.6%에서 2% 레인지 구간을 달성할 것이다. 그러면 올라갈 방법밖에 없겠네. 금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아요. 아직까지도. 다만 0.3포인트에 대한 하락 연출은 일본의 갑작스런 국채 매입에 대한 힌트였다, 상황이었다, 변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어쨌든 올해 아까 이제 인프라 정책 얘기했잖아요. 네. 미국 정부는요,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 발행해야지. 발행해야죠. 네. 그럼 연준은 달러 더 찍어내겠죠. 네. 자산 더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연준은 자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 정부는 이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10월 전까지 가능성이 시사되다 보니까 시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국채 발행에 대한 시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국채 금리는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가고 국채 가격은 떨어질 일이 올해 연초유상 가장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럼 금값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라고서 시장을 전망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지금 금 사도 될까? 아직도 아니라는 겁니다. 금 사도 될까? 아직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해지 수단으로 현물 자산을 사는 경우는 사도 괜찮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변동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자산 방어에 대한 개념으로 산다면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만 이제 펀드 상품이나 ETF 그게 이제 매수 물량을 확보하는 거는 전 지금 미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거시적인 걸 판단할 줄 알아야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차트 구성에서는 이제 고점에 대한 레인지 구성이고 이 부분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95.0 손절 30틱 이 부분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손절 굉장히 짧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798.4달러가 단기 고점인데 혹시 1800달러 위로 올라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까요? 돌 수 있죠. 그래서 어. 제가 손절을 지정한 거잖아요. 아, 네. 손절이 나오면 차트에 대한 변수가 생기고 오히려 왜냐면은 예시로 들어올게요. 네. 엊그제 일본이 북클로징 앞서서 회계연도 맞춘다고 갑자기 국채 사들였는데 네. 그런 변수가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갑자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그죠. 그럼 우리는요 네. 적은 손절량으로 최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그게 투자의 매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투자든 간에 리스크는 다 따라요. 그렇죠. 안 특히 뭐 그래요? 선물은 더 따르죠. 그죠. 네. 주식도 똑같고 선물도 네. 똑같고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그냥 저금하는 거예요. 근데 저금도요 네. 리스크가 있어요. 은행 부도나면 어떡해? 아,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위험한 게 없는데요. 모든 투자는 다 리스크가 따라요. 100%는 없습니다. 명언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자기가 진입한 기준에 의해서 손익비 평가라는 게 그게 매력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네. 2018년도부터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80%까지 확대해버렸어요. 와, 진짜 실제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잘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2018년. 종부세만 한 3억 원 나왔대요. 제가. 그래도 2018년이면은 가격이 되게 쌀 때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제대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죠. 아. 그 당시에. 왜냐면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투자는 어떤 관점이든 간에 다 성립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아이스크림을 500원짜리에서 300원짜리 사더라도 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안 그래요? 그렇죠. 200원을 저축한 거니까. 그럼요. 난 200원으로 다른 소비를 하겠어라고 투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거죠. 네. 투자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자기 관점이 중요한 거죠. 지금 네. 보시면은 금 차트가 네. 일단은 고점에 대한 레벨 부담감으로 떨어지고 있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급반등 이루어서 96, 7까지 도달하고 나서 그죠? 네. 93에 대한 하방 돌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차트 좀 크게 볼게요. 자, 고점에 대한 30틱 평가, 진입 구간, 그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진입 구간, 손절 라인, 그죠? 진입 들어갔겠죠? 만약에 매도 사인을 봤으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돌파 관점 못 본다. 이거 깨지면 손절하는 거예요. 지금 수익 중이겠네? 냅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95에 매도 들어가라고 했는데 92네요. 손익비 반반이죠. 청산하셔도 괜찮아요. 단타 보시면. 그죠? 그 이상에 대해서 확보했으니까. 만약 난 단기 트레이딩만 보겠다. 그러면 92 하방 돌파하면은 2절짜리 잡은 그만이에요. 그럼 나는 투자에 대한 내 성과 분석은 한 거니까. 맞죠?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제일 힘드신 분, 제일 큰 손실이 나신 분들은 자기가 왜 진입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A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걸 왜 진입한지 모르겠어요. 차트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근데 제가요 앞으로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만 갖고 투자를 한다면요 그 10년 지고 가야죠. 맞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고 진입을 했다? 그럼 손절 라인이 구분이 들어서야죠. 나는 단기 위주에 대한 스윙 위주에 대한 트레이딩을 집중하겠다. 그 차트 보고. 그러면은 차트에 답이 나오면 차트로 손절도 잡아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선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아요. 그 기준은. 못 이기는 사람은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금 매도 이 부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정말 명언과 함께 이렇게 시황적인 분석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국채 금리를 일본에서 많이 사들이고 있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왔고 반대로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1.6%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본과 중국 측에서 미 국채를 사들이면서 금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하지만 지금 골드는 단기 고점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98.4달러 선 손절 라인 잡고요. 오늘의 매도 진입가는 1795달러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오일 가격이 2거래일째 떨어지고 있다. 인도에서 지금 코로나 급증세가 갑자기 퍼지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일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그런 국가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경제 폐쇄 때문에 인도의 정유 업체가 좀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이 공급도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오일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0.88% 하락하고 있습니다. 62.1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은 하락폭을 크게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 현재 뷰 바로 체크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매수 나왔습니다. 자, 오일은 어제부터 좀 하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주더니 오늘은 매수를 또 들어주셨잖아요. 지금 네.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당분간 정확하게 명시드릴게 60.50 이탈 전까지 매수 보세요. 60.50 이탈 전까지. 60.50 이탈 전까지 매수. 네, 50 이탈 전까지 매수 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제 수급이 급반등이 다시 드러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네. 지금 매도에 대한 사인은요. 어차피 지금 시장 상황이 제가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60분봉입니다, 여러분들. 60분봉이에요. 제가 이거 수렴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렴 기관. 힘이 응축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응축이 터지죠. 이 방향성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헤드앤숄더 걸리는 자리 위치값 잡고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인도 측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됐다, 유럽에 재확산됐다 해서 이제 유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단순히 제가 봤을 때 어떤 시장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는 내용밖에 안 되지 않을까. 애초에 그게 수급 요건이 코로나로 수요적인 측면이 영향을 끼쳤다면은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위로 올라오면 안 되죠. 안 그래요? 항공유 수요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네. 그러던데.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상 하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 기준에는. 네. 다시 재상승분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위치값 잡으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에 대한 코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일단 높아 보여요.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보실 분들은 62.00 한번 매수 보시고 손절 30틱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62.00. 왜냐하면 단기 조정은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62.00 손절 30티 이 부분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유가에 대한 이제 랠리를 보고 싶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60.50 이탈 전까지는 매수 위치 고수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 채널상 구성에서 채널링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있었던 수렴 폭발, 차트 구성상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매수세로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짚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인도에 대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원유 수요 우려는 사실 이 크루드 오일 시장에서는 크게 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원유 재고 발표가 떴습니다. 예상치가 마이너스 297만 배럴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반대로 한 59만 4천 배럴, 59만 4천 배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원유 재고가 좀 떨어져야 가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데 지금 이 원유 재고 발표도 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온 점도 지금 이 오일
오히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 과대 해석보다 사실 거래량이 좀 쏠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재고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해산물 거래 많이 하신 분은 아시지만 네. 재고가 없다고 해갖고 뭐 가격이 이제 오르고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확률성 게임으로 이게 맞았으면요 돈 벌기 참 쉬울 거예요. 이 결과값만 보고 매매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대외 경제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 재고가 이제 매주 수요일이죠. 매주 네. 수요일 발표가 이어집니다. 매주 수요일 원유 재고 발표가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건 재고 발표 때는 단순히 거래량이 많아지는 시간대다. 이렇게 좀 단정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대외 시황이 더 중요해요. 네. 만약에 예시로 들면은 사우디가 갑작스럽게 우리 이제 내일부터 증산할 거야 하고 발표가 떴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내일 원유 재고가 있네. 그죠? 증산할 거야. 이러면 유가 폭락합니다. 재고 터지면. 엄청 높아요, 가능성. 대외 시장이 뒤따라 버리면요. 거래량 터지는 시기에 제대로 나와요. 추세가. 그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시황적인 측면을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올해 이제 EIA에서 좀 발표한 게 있는데 네. 75에서 80레벨 구간 달성도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유가 가격이요? 네, 올해 유가 가격이. 왜냐하면은 공급량에 대한 축소 부분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85달러면 근데 상당하네요. 그죠. 원래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요. EIA에서 얘기했던 게 에너지 전망을 좀 얘기하는데 올해 1월에 이제 45달러 전망했고 2월에는 55달러 전망했고 3월에는 60달러 계속 우상향 시켜요. 왜냐하면은 그 관측이 나오는 게 간단해요. 미국 쪽과 이제 오펙 측에 대한 공급량을 축소하는 계획적인 부분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 쪽이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수요를 좀 견주려고. 오히려 이제 미국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미국하고 오펙은. 근데 사실 미국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힘드니까 돈 푸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고용지표든 이제 경제 회복이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힘들어요.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은 최악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은 정말 최악이고요. 미국은 그나마 회복 국면을 보이지만 아직은 힘듭니다. 그럼 셰일에 대한 공급 측면을 살리보다 유가를 올리는 전략이 미국에서도 맞겠죠. 전 그 관점이 좀 유지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분을 한번 다시 이렇게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서 네. 60.50 이탈에 대한 관점 전까지는 매수분을 유지하시고 오늘 관점에서 62달러 단기 매수 트레이딩 익절폭은 한 50틱 정도만 보시는 게 네.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는 올해 좀 상방의 추세를 보고 있는데요. 오일은 오늘 매수 진입을 주셨고요. 60.00달러선, 60.50달러선을 제시해 주셨고 62달러도 가능하다고 봐주신 게 맞나요? 62달러요? 오늘이요? 60.50달러. 아니요. 그게 이탈 자리. 완전은 이제 매수 자리를 버리는 사인. 네네. 그 자리 값이 그 자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만 고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스닥을 잠깐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아직 하락권,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자리값이 유효한가요? 달성했겠죠. 체결이 네. 됐으니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13,000 몇이었죠? 앵커님 기억하시나요 혹시? 815포인트. 네. 815포인트 얘기 드렸는데 네, 지금 네. 고점이 몇인가요? 821포인트요. 그러면 체결이 됐겠죠. 그리고 떨어지고 있네요. 네네네. 네. 대단한데요. 이거는 네.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계속 지금 떨어진다. 815포인트에서 체결이 됐다면 지금 본절 걸고 그냥 잡고 홀딩 전략 들어가야 돼요. 오, 좋습니다. 자, 오히려 800 그러면은 네. 나는 무손실이야. 관점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맞죠? 815포인트 다시 도달하면은 그대로 이제 매도 베팅은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대로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 네. T차트에 저항 라인이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크게 한번 볼까요, 다시? 저항이 제대로 부딪혔는지. 근데 추세라는 게 조금씩 바뀌어요. 이 시간상 대비이기 때문에. 근데 거래 파동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은 이제 이 저항선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저항선. 저항 자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매도 사인을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인지하시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815포인트 다시 오면은 그냥 무포로 마감하세요. 만약 단기 트레이딩 관점만 하시면 지금 익절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미 몇백 대권에 대한 수익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은 저희가 말씀드린 자리값에서 매도를 정말 진입하셨다면 지금쯤 수익이 나고 계실 텐데 홀딩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면 우리 해양마스터와 장중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고생해주신 해양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성공 트레이딩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